자, 비트코인 2부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1부 안 보신 분들도 제가 모든 기술적 차트 분석과 그다음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되는 미국 증시, 코스피까지 모두 이야기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이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은요,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오전 한국 증시를 보셨나요?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비명 나오죠?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고점에서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없으신가요? 우리 비트코인은요, 그래도 나름 굳건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 계속 하방 리스크의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려간다라고만 인식을 하셔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은요, 비트코인의 상승장입니다. 하지만 그 저점이 아닌 어떤 곳에서 말아 올릴 것인지 우리가 가장 좋은 손익비를 손실 없이 탈 수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절을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월 9일과 2월 15일이 고점에서 만든 이러한 단기 하락 채널에서 상단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1시간 봉을 확대해보면 해당 구간을 아래로 뚫었다가 말아 올렸다가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당 구간 같은 경우 분명 오전까지만 해도 해당 구간의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지만 현재는 일봉을 기준으로 아래를 터트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의 기조를 두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맞다. 이것은 우리가 불변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목구름을 봤을 때 일목구름의 특징상 이렇게 초록색의 구름이 위에 있다는 것은 1시간 봉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고 4시간 봉에서도 이 양운이 위에 있다는 것은 4시간 봉에서도 단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숏스퀴즈, 숏들을 죽이는 한 번의 페이크 무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고점을 지켜줬던 이 상단선이죠. 이 상단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다시 이것을 뚫고 내려올 때는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구간 에서 이 저항 구간을 뚫고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뭐다?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이 구간에 대해서 목표가를 낮게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69K 구간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익절하실 수 있도록 목표가 안내를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목표가를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분할 익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다가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락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여전히 삼각 수렴 패턴으로 봤을 때 우리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를 보고 있고 거시적인 이슈, 아직까지 불확실성한 미국 이란의 이러한 이슈 해소가 우리에게 하방 리스크를 대비하는 이러한 심의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즉 오늘 차트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하락에 매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승하기 위한 마지막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방의 힘이 언제든지 몰아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 매매 구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조건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차트를 겪고 있는지 한번 보면 사건의 시작은 여러분 중동입니다. 자, 중동은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죠. 자, 전 세계 기름이 20%나 다니는 골목인데 여기가 지금 봉쇄 위기입니다. 이란이 여기를 막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드론 공격까지 오가면서 기름값이 어떻게 되고 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합니다. 이 전쟁 한 달 넘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얹으면서 이 불에 기름을 부은 이런 격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러니 어때요? 글로벌 증시가 패닉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미국 S&P 500은요. 장중에서 2.5%나 밀렸습니다. 우리 국장은요. 더 처참합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이 됐고 미친 듯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기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이런 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주식판에 말 그대로 뭐가 등장했다? 검은 화요일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주식판 어제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실상 이러한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이 안전하지 못하니 난 바로 비트코인으로 가야겠어. 이러한 심리가 바로 작동되지는 않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의 하락분은 맞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구간을 대번에 드러냈고 아래쪽에서 반등을 받으면서 그래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장중 차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말 그대로 변동장입니다. 미사일 한 방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이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되면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74K 정도에 되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것도 전쟁 이슈로 떨어지고 한 차례의 패닉셀을 크게 겪고 나서 비트코인은 지금 유동성을 기다리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장에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해당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진입가로 들어갔던 곳은 FEG의 하단입니다. 여러분 FEG는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음봉이나 양봉이 출현할 때 개미들이 타지 못한 빈 공간입니다. 이런 빈 공간은 상단이나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를 동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례에 이 자리 찍고 올라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이 FEG만 가지고 진입을 하진 않았겠죠. FEG와 뭐가 겹치고 있다. 이 빨간 선 보이시나요? 이 빨간 선을 따라가면 명확하게 POC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POC는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뷰에서 TPO라는 지표를 활용하시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지지 매물대를 표기해주는 지표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는 프리미엄으로 100만원짜리 지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로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말 그대로 TPO 지표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TPO 지표 중에서도 TPO 지표는 무지개색 단일 위주로 계속해서 그 순위로 지지 구간이 탄탄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빨간색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FEG와 이 POC 자리가 겹쳐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우리는 이곳에서 진입을 해서 이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이전 69K까지 목표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혼자 해째그래째를 한 게 아니라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고 하죠. 여기에서 모든 진입가 목표가를 여러분들에게 리딩이 아니죠. 공유드린 겁니다.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 매매일지를 공유드린 거죠. 심지어 바로 어제자 영상인데요. 제가 어제자 영상에서도 해당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단기 반등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디까지? 굉장히 낮은 구간까지 봐야겠죠. 왜? 이전 구간에서 뚫지 못했던 자리에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자리에서 오는 단기 반등은 정말 짧게 69K 정도까지 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진짜 고가에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거나 혹은 엄청난 많은 양의 풀매수 버튼을 당기거나 그런 자리로 봐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해당 자리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스터디룸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룸 계신 분들은 제 책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죠. 69K 정도까지 우리 판결을 내면서 이 목표가를 내고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매일지를 실시간으로 남겨드리는데 사실 제가 오늘 요새 영상 만들 시간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Q&A는 보통 다 이 스터디룸 통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없죠?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쯤 되면 수익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수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광고쟁이들 거르고 모두 다 제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차트가 또 있겠죠. 어제 그런 증시를 겪었으니 나스닥 또한 꽤나 처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완화를 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왜 이랬나? 바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야 우리가 군함을 보내서 배 지켜줄게, 너희 보험도 들어줄게, 이 한마디를 하니까 이 미 증시가 낙폭을 확 줄였다는 겁니다. 역시 트럼프답죠.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따라서 꾸물꾸물 다시 올라와주는
지켜주는 요런 장을 보였다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트럼프에게 말해요. 야, 이 기름길만 뚫리면 주가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기름길이 뚫리면 이 원유의 값이 다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차트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나스닥을 보면서 나스닥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제가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채널을 하나 형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채널을 보면요, 이 고점에서 계속 우리 이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이 고점을 맞은 상황에서 이 나스닥이 위를 뚫고 올라가서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아래쪽을 찍으면서 점차 이 안에서 이 채널 안에서 노는 게 시나리오가 높겠어요? 당연히 이 밑에 시나리오가 더 높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채널은 나스닥이 계속해서 지켜주는 채널인데 우리가 그냥 뻔할 뻔짜로 가능성에 투자를 해도 나스닥이 당장 지금 이전 고점을 넘기에는 힘든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이 캔들이 여기 있을 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캔들이 이격이 생기면 어떤 이격? 이 일목구름과 캔들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이 일목구름은 캔들을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그럼 캔들이 지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목이 꾸물꾸물꾸물 이런 식으로 캔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엔 캔들이 이전에 찍었던 이런 FEG 구간까지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게 아닌 이런 꾸물장에서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떨어질 위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또한 디커플링이 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하방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 날봉으로 봤을 때도 이 나스닥은 아직까지 일목구름의 하단도 뚫지 못했습니다. 뚫는다 하더라도 상단인데 지금까지 상단까지 일주일 내에 뚫은 적이 없다. 자, 이유가 뭘까요? 미국과 이란의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그러니 비트코인 여전히 나스닥을 많이 따라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으나 나스닥의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차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주식은 완전히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나름 보합권이죠. 자, 왜 이럴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비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엄청난 낙폭으로 우리 한 번의 하락장을 겪고 지금 떨어질 만큼 개미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 자,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횡보장을 가져오니 올라가니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하락 채널을 구사하면서 숏스퀴즈를 내고 이 아래에서도 매물대를 구사하면서 많은 개미들을 털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장은 즉슨 뭐다? 계속해서 개미가 털릴 장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막대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아서 대기 중인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털릴 만큼 털리고 나갈 만큼 나간 장이다. 자, 그럼에도 항상 모든 장에는 털릴 개미가 있긴 마련인데요. 이 그에 비해 이전 장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는 유동성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조금은 버틸 수 있는 그런 보합권에 나와 있다. 그리고 기술적 차트가 여전히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이 이슈가 해소됐을 때 누가 봐도 올라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때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올라가고 나서 풀파워 상승으로 한 번에 100K를 찍는 게 아닌 개인적으로는 74에서 76K를 갔다가 또 한 번에 개미털기 낙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단 오른 뒤의 문제고요. 자, 지금은 그래서 이 변동장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꼬이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상승의 첫 번째 신호탄이 뜨기 전까지는 결국 내시들을 보존하는 쪽으로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수익을 많이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풀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까지 2017년에 12월 11일과 21년에 4월 12일 이 비트코인의 역대급 모든 고점을 지켜주는 추세선이 있고, 우리 저점 같은 경우엔 22년에 6월 13일과 24년에 8월 5일 우리 코로나와 이번 페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지켜준 저점 최대 하단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 안은 뭐예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비트코인이 결국 지금 뭐다? 이 안에서 결국 또 한 번 올라와서 여길 찍어주고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한다면 또 한 번의 상승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당장 지금 단기장을 봤을 때 단기적인 이 하락분, 이 하락 채널의 상단선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하고, 그 다음 이곳에서의 다시 한번 이런 상승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저는 이 69K 부근에서 한 번 더 익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익절이 나온 후에 이런 꼬리들 보이시죠? 이런 꼬리들을 흡수하는 양봉이 한 번은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정확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터디룸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요 윗구간에 올라가면 아직 탈출을 하지 못한 개미들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주봉 채널의 하단에서 분명히 뭐가 나온다? 저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저항을 한 번에 뚫는 양봉이 등장했을 때 내가 놓친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찍어서 눌러서 확인하는 자리에서 사도 늦지 않으니 추격 매수를 절대 금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단기 하락 채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크게 볼 수 있는 이 주봉 채널의 상단을 넘지 못했고 수렴 패턴의 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당장에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다. 심지어 중동이 멈췄다, 에너지 쇼크의 3대 트리거까지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여러 가지 미국과 이란의 이슈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방 대비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생각만 하고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장이다. 근데 이것은 곧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매매만 잘하셔도 수익이 크게 늘 수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단기장이 아닌 본격적인 장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 있는 모든 개미를 탈출시키고 나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눌려서 이 자리로 쭉 올리지 않겠죠? 자, 이런 구간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확인할 때 매수할 기회가 있다. 자, 제가 이곳에서 74, 76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상승세로 달리겠지만 아직까지 이 60K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먹지 못한다면은 완전히 100K까지 순간의 뜀박질로 달릴 수 있는 이런 단기 반등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지 않는다. 여전히 관점은 똑같고 단기적인 반등장이 올라갈 때는 제가 4주 동안 말씀드리는 것처럼 눌렸을 때 산다면 더욱더 안전하고 강력한 지지로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단기적인 움직임에 청산 히트맵 가장 높은, 가장 많은 개미들이 모여있는 곳이 69.3입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 보는 69K 부근에서 목표가가 나와야 된다는 게 1차 점검이 되었고요. 아래쪽을 지금 터뜨린다면 67.2, 그리고 더 아래쪽을 볼 수 있다면 66.9, 약 67K를 터뜨릴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기호로 보더라도 67K 부근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타점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목표가 또 한번 달성하는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스터디룸이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계속해서 시간 내서 여러분들에게 댓글에 대한 해답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계속되는 시간을 좀 많이 쏟아야 되는 장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사이트, 제 매매 이력을 남기는 스터디룸 통해서 자료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